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GE 헬스케어 제프 테리입니다. 먼저 AWS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의료진과 효율적 의료 시스템, 환경, 환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달성하고자 GE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GE가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주제인데요. 먼저 GE가 전 세계에서 이행하고 있는 여러 의료 시스템 프로그램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미국의 수치를 통해 의료진 인력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이 통계 조사를 실시한 이래 가장 많은 수의 간호사가 병원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만둔 간호사의 숫자는 저희가 예상했던 2030년의 수치였습니다. 이는 매우 빠르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의사 역시 다양한 설문과 조사를 통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GE는 2030년을 포함해서 향후 수년 동안 간호 인력이 계속해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력 감소의 일부 원인이 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조 달러를 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동안 대부분을 중환자실에서 일한 간호사라면 코로나 사태로 얻은 금전적인 보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과 동일한 수준의 희생을 하지 않은 사람들만큼이라도 말입니다. 이는 분명 상당한 스트레스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 A와 B를 이동하는 출장 간호사에 대한 경쟁도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서 영입하는 등의 올바른 방법도 일부 존재합니다만, 이 방법의 효과를 살펴보면 일반 병원에서는 10명, 20명, 30명의 간호사가 부족할 거고, 이 교대 근무를 채우기 위해서 출장 간호사를 영입하는 데 계속해서 지출이 일어나고 병원은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는 엄청난 문제로 반드시 해결돼야 되고 또 지속 가능성 문제와 직결되는 겁니다. 의료진의 스트레스를 낮추려면 효율성이 높아야 합니다. 그럼 가장 단순한 형태로 적은 인원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효율성은 환경에도 이롭습니다. 병상 하나당 발생하는 모든 활동은 연간 250메트릭 톤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킵니다. 연간 약 250메트릭 톤의 이산화탄소가 매년 발생하는데, 미국에 90만 개 병상이 있다고 치면 미국의 입원 환자에 대한 간호 활동으로 약 2억 2천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효율성을 적용을 해봅시다. 입원 일수는 효율성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입원 일수를 절반으로 줄이면 더 적은 침상을 사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감소량은 도로에서 약 350만 대 자동차를 없애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이 효율성은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GE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종 의료 서비스 분야에는 낭비가 심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의료 서비스가 달성한 놀라운 개선과 효율성을 보시면 미국의 경우 입원율이 50% 감소하였고, 앞서 언급한 계산법을 이산화탄소에 적용을 하면 5일 동안의 입원 일수를 줄이면 2,100만 대 자동차를 줄이는 것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 도로 위 자동차 수가 2천만 대, 100만 대 줄어든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는 모두 DRG로 바뀐 결과이며 린, 식스시그마 프로그램, EMR 등 디지털화 덕분입니다. 하지만 한계도 존재합니다. 한 단계 더 높은 효율성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시 의료진의 번아웃 문제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의료진의 번아웃 시들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탈진입니다. 이제 여기 보여드리는 거 일부는 벤더빌트 대학교의 폴 드샴프 박사와 연구진이 수행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번아웃이 온 의료진의 전체 사이클을 살펴봐야 합니다. 업무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부정적으로 되고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업무를 그만두고 일터를 떠나게 됩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는 계속해서 집계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의 장기 입원 일수는 매년 12개월, 18개월, 24개월 늦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의료 시스템 수준에서 보면 이 입원 일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가 존재합니다. 이 주에서도 입원 일수의 반등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질적 증가에 대한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질적 변화의 하락의 의미로 의료 서비스 품질이 일부 감소하고 있다고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의 스트레스가 서비스 품질에 반영돼서 이미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차질을 빚는 일상적 업무에는 비용이 듭니다. 여기에서 저는 일상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의료 시스템 업무는 아주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에서의 업무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항공 업무와 비슷합니다. 함대나 기동 타격대와 비슷합니다. 항상 여러 명의 의료진이 이처럼 방대한 업무를 하는 것을 보면 해군 특수부대의 작전 현장과 더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이들이 속한 조직도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만화에 나온 간호사 그림을 저는 매우 좋아하는데요. 전형적인 간호사를 떠올리게 되죠. 이어폰도 꽂고 마이크 버튼이 달린 배지도 있고 RFID 태그도 있고 이러한 일을 처리하는 전화기도 가지고 있고 이 간호사는 아주 정교한 작업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이 업무가 대대적인 차질을 빚게 되면 비용이 초래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의료진의 효율성, 업무 부담, 인지노동 감소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럼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인센티브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정책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상황에 가까운 거는 의료 시스템이 출장 간호사를 위한 내부 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젊은 미혼의 간호사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며 많은 돈을 벌거나 서로 경쟁하는 거 만드는 거 말고 물론 본인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만 그 대신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 거리만큼 혹은 그 차이만큼 지불하겠다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만약 간호사가 의료 시스템 내 다른 간호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어려운 근무도 충당을 해야겠죠. 따라서 출장 간호사의 급여와 동일한 급여를 지불하는 겁니다. 병원도 힘든 근무를 충원할 수 있게 돼서 좋지만 간호사 또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같은 팀에 있었던 간호사이기 때문에 병원의 시스템, 프로세스, 조직 내 문화에 대해서 익숙하고 앞으로도 계속 머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료 시스템이 혁신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례 중 하나고요. 왼쪽 하단 공급 항목을 보시면 간호학교에 대한 투자, 구매, 간호사 인력 파이프라인 증가를 위한 노력, 간호사를 자신의 의료기관에 영입할 수 있는 가능성 증대의 노력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효율성 항목이 있는데 GE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 연구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벨 2 소프트웨어입니다. 설명을 하자면 레벨 1 소프트웨어는 이미징 워크플로우 시스템, EMR 워크플로우 시스템입니다. 연구실과 약국, 수술, ED, ADT 이 모든 시스템을 우리는 EMR이라고 부릅니다. 레벨 2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이 레벨 1에서 이 모든 데이터가 생성이 되면 레벨 2에서 이에 더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새로운 일을 하게 됩니다. 핵심은 GE가 간호사가 모든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단순화, 자동화, 데이터 내 접점 연결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벨 2 소프트웨어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끌어와서 업무를 하고 인지적인 부담을 줄여서 여기서 가치를 얻고 더 업무를 수월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설계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제품을 설계할 때 모든 제품에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있지만 제품 설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의료진의 제약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효용성에 대해서 말할 때 단순히 수술실의 효용성만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영상 촬영 기기의 효용성만을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인력의 효용성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매주, 매분, 매일 환자가 하는 현실적인 기대는 의료진의 연속성입니다. 그 일부는 의료진의 일일 클릭 횟수 감소를 KPI로 삼아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설계하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점은 의료진은 반드시 시간을 내서 마우스가 아니라 환자의 손을 잡는 것이 역할이고 그것이 환자가 원하는 것입니다. 설계의 두 번째 구성 요소는 바로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의 혈관입니다. 이는 나중에 제가 사례 연구와 함께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GE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에디슨 플랫폼에 대해 듣게 되실 겁니다. GE가 어떤 의료 시스템에 관여하든 이 플랫폼은 모든 업무 처리를 더 쉽게 만들어주는 데이터 인프라입니다.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에디슨 플랫폼은 데이터 활용을 더 용이하게 만듭니다. 사례 연구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휘본부 업무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끌고 있는 팀에 대한 사진인데요. 미국 템파 종합병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 일부입니다.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 수백 개의 의료기관 중 하나고 우리가 만든 약 20개 실제 지휘본부 중 하나입니다. 템파 종합병원에서는 수년간 진행된 업무의 효과로 이번 일수가 감소했습니다.
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수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프로그램에서 세 가지의 주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케어컴 같이 불리는 이 새로운 지휘본부를 사진과 같이 만든 것입니다. 병상 관리와 교통, 배치와 같이 이미 존재하는 액세스 기능뿐만 아니라 최적화 그리고 모든 것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도구도 함께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소프트웨어가 있는 겁니다. 이 도구를 지휘본부에 배치했고 전체 병원에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휘본부 소프트웨어가 케어컴과 같은 공간 그리고 모두의 아이폰 여러 곳 다른 곳에도 다 배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 레벨 1 시스템에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자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고 나서 간호, 영상 촬영, 수술, 연구실을 위한 환자 관리를 최적의 상태로 구성을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측하고 계획하고 또 서로에게 모든 정보를 통해서 신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지휘본부를 간호사 손끝에 가져다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결과인 것입니다. 또한 가장 우측에는 마지막 요소인 시뮬레이션 모델로 이를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대안을 시험해서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케어컴 부서에 조금 더 큰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액세스 기능 위치를 바꾼 것이 보이실 겁니다. 새로운 촉진 룰을 만들었고 인원수를 조사하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진 않았습니다만 제약사항을 예측하고자 기계학습을 통해 조금 더 생산적인 방식으로 이미 있는 인원수 조사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예방을 위해 직원에게 권한을 부여했고 여기에도 이제 또 많은 사례가 있는데 수술 일정을 재설계하면 수술 건수가 많을 때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수술 건별 적정 시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높은 수술 효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 일정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이지만 그 효과로 우리가 수천 개의 병상에서 다시 입원 일수를 반일만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수를 줄인 것입니다. 또한 이로써 약 2,900명의 환자를 더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인력과 동일한 인프라로 만든 성과입니다. 6개의 베드를 새롭게 추가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실제로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실제 인력을 더 충원하지도 않았고요. 이 템파 종합병원의 사례는 4,000대 차량을 도로에서 없앤 효과랑 동일합니다. 언급했듯이 350만 대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의료진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백만 달러 절약했다, 입원 일수를 더 짧게 줄였다,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위대한 3명의 의료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ICU에서 코드블랙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ICU가 없을 때 우리가 누구를 옮겨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지금 ICU에 있어야 되는 다음 환자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템파 종합병원의 ICU에는 약 100개의 베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팀이 그런 결정을 내리는 팀인데 전문 간호사, 케이스 매니저, 의사 이렇게 같이 ICU에 대한 논의를 15분이 아니라 약 5분 안에 마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10분 더 확보를 하는 겁니다. 우측에도 보시면 다분야 협력팀과 함께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일일이 클릭해서 모든 정보를 찾아보고 생각하느라 환자당 2분을 소요하는 게 아니라 다 완료돼서 환자당 모든 정보를 약 30초 안에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퇴원 일정, 문제, 경과, 관찰 이 모든 사항이 자동으로 정리돼서 정보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의료진이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지휘본부의 사례입니다. 지휘의 또 다른 사례는 에어 리콘 DL로 MRI 스캔 세팅 및 촬영 시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DL은 딥 러닝의 줄임말입니다. 스캔 촬영을 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중요한 것은 환자가 제대로 자세를 취하는 거고 프로토콜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팔꿈치를 촬영한다고 하면 절차가 끝난 뒤에도 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동일한 방식으로 근육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에어 레콘 DL이 활용되는 겁니다. 딥 러닝을 활용해서 이전의 스캔과 프로토콜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촬영 기사가 더 나은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식으로 스캔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존 시간의 절반 3분의 1만 소요하면 됩니다. AI 활용을 통해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GE의 MRI 산업을 하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효율적 설계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여기서 그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환자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사용했고 또 별개의
이벤트 시뮬레이션인데 모든 환자는 경과에 따라 충족되어야 되는 니즈를 갖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베드가 1000개면 1년 동안 환자는 약 8000가지의 서로 다른 경로를 통과하면서 자원을 소비하게 됩니다. 이 시뮬레이션 모델로 모든 경로를 테스트할 수 있고 만약 우리가 4개의 다른 시설을 다른 방식으로 조직을 하면 어떤 수준에서 치료가 어떤 층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회복실 위치, 신경 관련 부서, 종양 관련 부서, 그리고 인력이 너무 많은 곳이 어딘지, 우리가 인원과 장비를 어떻게 충원해야 되는지 이런 점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면 병원 내 일관된 효용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솔직하게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짐작하시겠지만 항상 바쁜 부서가 있고 항상 한가한 부서가 있게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우리가 효율성을 시스템 안에 적용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음으로 뮤랄은 상당히 임상적인 G 제품입니다. 제가 치료팀과 진단 결정을 내리고 있으면 파형 데이터, EMR 자료, 랩, 바이탈 이런 자료가 필요할 겁니다. 추세도 알아야 되고 경과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또 프로토콜 결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나리오를 계획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뮤랄을 활용한다면 더 빠른 진단, 더 나은 진단으로 훨씬 수월하게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제품을 통해서 의료진의 인지적 부담을 감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진단과 관련된 모든 접점을 연결해서 하나로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사례로 제가 소개할 것은 바로 마취 관련한 것인데요. 마취는 환자와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높은 효율성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 AI는 우리가 환자한테 주입해야 될 가스의 분포뿐만 아니라 이 가스가 실제로 잘 분포되고 잘 소비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취과 의사는 주입되어야 되는 적정량의 가스를 보다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효과로 마취과 의사는 더 높은 수준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환자는 필요한 양 이상의 가스를 주입받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계획대로 가스를 주입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G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사례를 들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은 의료기관이 지금까지 상당한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달성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업계 종사 인력들은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장기적인 문제는 한 단계 더 높은 효율성에 도달하는 방법, 그리고 또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 또 G가 해야 할 일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더 나은 품질과 결과를 위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그 잠재력을 활용함으로써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을 케어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의료진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초대해주신 AWC 측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